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또 한 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법원 앞 상황들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무엇이고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있게 될지 취재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의 여도윤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시험 때 오늘 두 번째 재판입니다. 지난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오늘은 이제 일반 형사 사건 위증교사 혐의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의 증인한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 이런 혐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 KBS 추적 60분에서 당시에 성남시장 취재를 하는데 이때 PD가 검사라고 자기를 속이고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이걸 두고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PD를 사칭한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을 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러나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문제는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네. 이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입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한 게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당시 상황을 이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검찰이 문제 삼는 대목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네.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또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그 내가 해주세요.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반면에 이 대표 측에서는 그대로 말해달라 한 거지 위증을 한 게 아니다라면서 녹취록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 김일성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네.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좀 되살리셔가지고요. 네.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그런데 실제로 증인이 재판에서 그대로 이제 증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김진성 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의 취지대로 증언을 합니다. 이 법정 증언 전인 2019년 2월에는요.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씨에게 문자도 합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증언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재판에서도 내내 위증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영향력이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했는데요. 이 검찰은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한테 당시 상황에 이랬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미리 주고 문제를 풀게 해서 만점 받은 게 아니냐 이러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년 구형이요. 네, 10일 전에 공직선거법 구형보다 더 세게 구형을 한 겁니다. 네. 이 대표는 내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한 게 왜 위증교사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려 달라고 한 거고 기억해낸 김 씨가 스스로 증언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증언을 부탁했다 치더라도 이 김 씨가 부탁을 주지 않은 실패한 교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를 직접 SNS에 올릴 만큼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과 또 이 대표 측 입장을 각각 정리를 해줬는데 법원은 그러면 오늘 어떤 부분으로 오늘 판단을 하게 될까요?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위증 교사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진짜 위증이 있었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를 좀 미리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백현동 배임,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묶어서 이렇게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영장은 기각됐지만 유일하게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판단이 나온 게 이 위증 교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위증을 했다고 하는 이 위증 당사자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이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는 사람은 인정하고 있는데 시킨 사람이라고 지목받는 사람은 안 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법원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위증이 정말 있었느냐. 네. 그리고 또 볼 게 그러니까 이 위증이 대법원에 무죄가 나오는데 영향을 줬느냐.
이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위증 범죄가요, 위증을 한 사람보다 시킨 사람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위증의 결과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요.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 앞서 받은 그 무죄라는 결론에 김진성 씨의 위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그 판결에서 어떤 식으로 짚는지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법원이 따질 쟁점들을 받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선고가 과연 어떻게 날 것이냐. 그때 그 열흘 전에 선거법에서 중요한 기준은 물론 그 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오긴 했지만 벌금 100만 원형이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도 결국에는 피선거법 박탈 이 네.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형량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위증교사 범죄 같은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 받게 되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요. 금고형입니다. 네, 지금 양형 기준표가 나가고 있는데 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벌금형도 또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검찰이 이 대표가 감경받을 요소가 없고 가중처벌 받을 요소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실제로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가중 요소에 보면 동종 전과라고 해서 무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 무고, 위증 이런 게 다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묶어서 이제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사 사칭 150만 원 형사 사건에서 그때 이미 무고로 혐의가 적용이 돼서 150만 원 선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증 결과가 이 위증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서 네. 감경이 될지 가중이 될지 그걸 가르기 때문에 오늘 법원 판단에서 또 한 번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관심은 사실 그 형량에 따라서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을 또 오늘 중요하게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직 1심이긴 합니다. 이게 네. 확정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확정 판결을 봐야 되는데요. 이 확정 판결이 나고 나면 형량에 따라서 결국 이 대표 출마의 시나리오가 달라집니다. 네. 저희가 미리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일반 형사범죄라서 금고형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금고형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 맞습니다. 네. 만약에 유죄가 인정됐을 때 실형, 집행유예에 따라서 또 시나리오가 달라지는데요. 네. 일단 대선까지 지금 2년 3개월이 남았잖아요. 2027년이니까요. 2년 맞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실형이 선고되고 이게 확정되면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총 실형 집행을 이제 하는 기간과 네. 5년 출마 기간까지 더해서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빨리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만 끝나면 출마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1년이 나오면 이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재판을 빨리 받고 내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으면 2027년에는 대선 출마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2년이 나오게 되면요. 아무리 서둘러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상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이 검찰의 항소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도현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집행유예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1년이 나오느냐, 2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금 대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열흘 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번째 재판을 받았고 오늘 두 번째 재판이고 앞으로 또 남은 재판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2개의 선고가 나오고 있는 오늘까지 하면 2개의 사건의 선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남은 이 대표의 재판을 보시면요. 위례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이렇게 본류 재판이라고 하는 게 중앙지방법원에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이렇게 진행되고요. 얼마 전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또 기소가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중앙지법에 재판 3개 그리고 수원지법에 재판 2개가 있는 건데요. 지난주에 10일 전에 이제 선거법 재판이 났고요. 오늘 위증교사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재판 결론이 가장 빠르게 나오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재판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고는 보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네. 열흘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금 2심 예정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재명 대표도 항소하겠다고 나오면서 입장을 밝혔었고 항소를 했고요. 검찰에서도 항소를 했고 그러니까 2심으로 항소심으로 가게 됐고요. 오늘 이 재판도 1심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또 항소심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항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